자, 그럼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투기 과열 지구랑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요거는 좀 그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을 건데 이제 기본 상식으로 가시고 아 저거를 법에서는 어떻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돼요. 그럼 자, 투기과열지구랑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찾을까 이거? 투기과열지구가 어딘지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줄게. 혹시 네이버 아세요? 네이버? 네이버 가서 그 고상철 치면 고상철 카페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네이버에서 고상철 치면 제 카페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제가 다 모아놨어요. 여기.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 다 모아놨거든요. 뭐 실거래가가 보고 싶다,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이 보고 싶다,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건 좋은 건 제가 다 모아놨어요. 가설계하는 것도 다 있고. 근데 여기 호갱노노라고 보이세요? 호갱노노가 이제 아파트 가격 볼 때 제일 편한데 호갱되지 말라고 호갱노노예요. 직방에서 인수한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보면 여기 평균치 써 있죠. 현재 거래된 아파트 가격 평균치 써 있는 거야. 여기가 아산인가? 조치원이네. 여기 3억 5천짜리 중림 우방 뭐야? 주공연립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2배 정도 올랐네. 지금 현재 가격 오르는 그 비율이거든요. 실제 거래되는 게 매매가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5천에 거래가 됐대. 이게 23평짜리인데 1984년에 진 거면은 몇 년 된 거죠? 38년이면 재건축 아파트죠,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저거 사기가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으면 못 사죠. 그럼 여기 전월세라고 보이세요? 누르시면 전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7천이니까 거의 재건축이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금 재건축할 때 다 된 거죠. 새 아파트면 전세 한 3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천으로 갭 투자 가능한 건데 얘는 실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얼마 있어야 돼? 2억 얼마 있어야 돼? 2억 8천 있어야 되죠. 그런 물건인데 여기를 내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봐야 돼. 자, 여기가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면은 지위 양도 돼야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 거다. 만약에 났다면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근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규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규제 보이세요? 규제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빨간 색깔로 된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황색, 노란색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이 표시를 이제 지우면 얘는 조정대상에서 빠졌네. 조정대상 아니죠. 여기는 조정대상이잖아, 노란 색깔. 지금 제가 표시한 거가 노란 색깔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중에 여기 있었잖아, 물건이. 그러니까 조치원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걸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대출 있어서 대출 규제가 좀 덜 돼 있겠죠? 그러면 아까 3억 7천짜리 그래도 내가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사는 거야. 그리고 요 옆으로 가면 세종시거든요,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세종시는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요 색깔 들어간 데 있죠. 투기과열지구면서 조정 대상이면서 같이. 아까 제가 요 규제 보시면 빨간 색깔이 투기지역, 주황 색깔이 투기과열지구, 노란 색깔이 조정 대상인데 얘는 투기과열지구면서 조정 대상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경기도 여기 경기도 중에서 여기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면서 투기지역이면서 조정 대상인데 노란 색깔 보시면 김포 지금 들어갔죠. 종전에 김포가 없었었어요. 파주도 없었고 최근에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지정 안 된 것도 있네. 그죠? 하남시 뒤쪽이라든지 이쪽은 지정 안 된 거죠. 그럼 요거 보고 이제 확인하는 건데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이거면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분양 가격의 상한을 제시해서 이거보다 높게 팔면 안 돼.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까? 여기가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 중에 하나.
여기 토지구역 정리를 싹 하게 돼서 이 땅을 지금 현재 매각을 할 거래요. 분양한대. 이걸 현대건설이 만약에 매입을 했어요. 현대 아이파크, 현대 뭐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여기다 짓겠대요. 그럼 여기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택지개발 사업지구죠. 이게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아파트 지을 땅을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공공택지는 국가 정부가 수용을 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분할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건설해서 팔면 얘네들이 사서 이거 아파트 짓는 거예요. 택지 비용이 비쌌겠네, 쌌겠네. 건설회사가 이 땅을 청약 넣어서 받은 거예요, 싸게. 그러면 분양가라는 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거든요. 그럼 뭐를 지금 현재 싸게 산 거예요? 택시 싸게 산 거죠. 근데 여기 현대건설이 여기 동네를 그냥 땅을 매입해서 현대가 살 수도 있어. 공공택지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냥 공공택지 외이택지라고 그래요. 공공택지 외이택지야. 그럼 여기도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하면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이게 분양가거든. 두 개 가져가. 두 개 중에 어디가 가격이 싸게 땅을 샀죠 지금? 공공택지는 땅값 싸게 샀잖아. 그럼 분양 가격도 싸야 되고 얘는 가격이 오르니까 얘는 좀 비싸겠죠. 근데 옛날에 여기를 똑같이 분양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거 받으려고 비리를 엄청 지어지는 거야. 비자금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너 공공택지 조성돼서 공급받은 이 땅에서는 너 원가 얼마에 샀어? 평당 얼마 샀고 얼마 샀으니까 분양가 1,000만 원 넘지 마. 상한 딱 때려버려요. 근데 요 일반 택지죠. 공공택지 외택지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요. 그럼 이제 볼까? 잘 봐요. 지금 현재 하남인데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가 지금 현재 20억이에요. 근데 얘 분양가 상한제 받았댔죠. 바로 옆에 아파트 하남시 아파트야. 근데 여기가 10억이 분양한대요. 그럼 나중에 최소한 20억은 못 가도 18억, 19억은 가겠죠. 그럼 이거 청약 당첨되면은 프리미엄 확 올라가겠네. 맞죠? 그럼 이걸 사게 해야 돼? 못 파게 해야 돼? 이거 사고 팔고 못하게 해야 되죠. 청약 당첨되고 나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전매금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의 하남시에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5년에서 10년 동안 일정 기간 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전매 금지가 돼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주택은 전매가 일정 기간 금지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얘는 일반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았잖아요. 전매 금지라는 건 없어요. 다른 규제가 없는 이상.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왜 도입했냐? 이거부터 가야 돼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인데 분당 1기 신도시였고 판교가 2기 신도시죠. 분당 아파트 분양할 때 3억대 분양됐던 게 2004년, 2005년도에 이때 아파트 가격이 버블 막 낀다고 그래서 이게 8억까지 갔었어요. 30평짜리가. 이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니까 정부가 여기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얘 판교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니까 무슨 택지에? 공공택지라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딱 때려서 평당 1,000만 원으로 줄여. 그래서 3억대로 공급하겠대요. 3억대로 공급하면 이거 살 사람이 일로 가겠죠. 정부 눈으로는 야 니네들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일로 몰릴 거니까 이 가격이 뭐 할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최초 도입한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있었다가 부활을 시킨 게 판교예요. 그러면 판교 아파트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3억의 아파트를 30평짜리 받는데 우리 눈에는 얘가 3억으로 보여요? 8억으로 보여요? 얘보다 새 거니까 8억 이상으로 가겠죠. 우리 눈엔 이거 8억짜리야 이거. 근데 정부는 얘 싸게 공급하면 이 가격 떨어질 줄 알고 공급을 해 분양가 상한제에 때려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사면서 프리미엄 보고서 당첨되자마자 이거 2억 3억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로또 프리미엄에서 혹시 로또 판교라고 좀 들어보셨나?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들어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벌써 2004년 5년 전이니까 15년 전이라서 그때 당시에 판교에 분양하면 로또다에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요거였거든. 그러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때려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한테 주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전매를 10년간 못하게 했었어요.
10년간이라는 얘기는 이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전매가 안 돼요. 그럼 내가 계속 여기서 살거나 아니면 전세할 수밖에 없어서 판교 중개사무소 가면 전부 다 상가 전문서 있어요. 왜 상가 전문이냐면 주택 전매가 안 되니까. 10년 동안 전월세만 해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처음에 도입할 때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 갭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걸 프리미엄으로 보니까 투기 수단으로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하남시 이번에 신도시 뭐 과천 신도시 거기서 분양되는 것들은 다 일정 기간 뭐가 못해요? 전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매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어 시험에. 근데 최근에 하도 자주 바뀌니까 요 기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출제하는 사람도 개정된지 모르고 옛날 거 내면 안 되니까 겁이 나서 못 낸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전매 금지가 있구나.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요거는 우리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건 어느 분이 지정을 해야 되냐? 아까 우리 전국 단위로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해야 돼요, 시도에서 해야 돼, 시군구가 해야 돼. 전국 단위.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정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 정할 수도 있고, 투기과열지구 둘 다 국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요 티귿자 들어간 놈 있죠? 티귿자 들어간 놈이 공법에 3개가 나올 건데, 원래 3개인데 2개가 됐는데, 투기과열지구랑 특별건축구역이라고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와요. 그놈이 원래 국장만 지정하는 건데 그 3개가 시도지사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시험장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심의 거쳐 정한다 그럼 틀린 거야. 얘는 누구만 지정해? 국장만. 얘도 누구만? 국장. 근데 얘는 국장에다 누가 껴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국은 국장인데 외울 때 티귿자 들어간 놈만 시도지사 껴있다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면 권한자 안 외워도 돼요. 이해됐어요? 전국 대상이다 그러면 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장이다. 근데 티귿자 들어간 놈이 나오면 이건 전국 대상인데 누구도 권한이 있다. 그거 정도 알면 권한자 다 끝나요. 일단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거 나중에 건축법에서 나올 거고, 지금 한 거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있는 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걔네들 보면 티귿자 들어간 놈만 시도지사 껴 있으니까 그 정도만. 그러면 일단 뭐 평상시 듣던 단어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헷갈리는 건데, 요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작년 6월 22일인데 작년 6월 22일에 여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 자 여기 쭉 했는데 어디가 되게 많이 올랐네. 김포가 많이 올랐죠. 6월 며칠자예요? 6월 22일. 작년 6월 22일입니다. 네. 근데 왜 얘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보시면, 김포가 왜 갑자기 가격 상승이 6월 22일자로 훅 올라갔죠. 여기 김포가 여기 김포예요. 1.8로 올라갔잖아. 세종은 뭐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근데 왜 수도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수도권 안에도 왜 김포만 올랐냐? 김현미,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 장관이셨습니다. 네. 김포 파주 규제 지역에다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조금 과열이 된다면 즉시 규제하겠다. 이게 6월 17일 날 6.17 대책이라고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할 때 김포 파주는 아직 대상은 아니다. 여기는 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 대상이 안 돼서 요거는 지정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요게 6월 26일자 신문인데, 자 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까 서울시고 외곽이 보시면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 다 묶여있는데 김포는 파주하고 지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파주 쪽은 약간 서울에서 멀다고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 김포로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가 지정되기 전에 6월 17일 날은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 고양 여기 딱 특정 지역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여기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똑같은데 경기도 전 지역 중에 일부 지역 제외라고 돼 있죠. 그 중에 저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은 여주는 뺐다 이거예요. 그중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파주하고 김포죠. 근데 어디가 더 가까워요? 김포잖아요. 예. 그래서 요 별표시 됐던 요 놈이 김포, 파주, 연천 등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6.17 대책할 때 확장을 할 때 수원이 자꾸 땅값 올라가니까 수원 옆에 또 하나 묶고 또 하나 묶고 불편하니까 그냥 다 묶어버렸어. 쟤네 빼고. 그래서 요거 6월 17일 날 발표할 때 얘가 지정이 안 됐죠? 그럼 6월 17일이고 22일이면 4일이 며칠이에요 지금? 5일 사이에 주택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야. 예. 왜? 지금 빨리 안 사면 대출 규제 될까봐 3억짜리 아파트 지금 현재 37에 21, 9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안 사면은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매 금지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때 아직 김포는 안전하다 이런 게 인식이 된 게 유튜브에서 저도 못 찍었으니까 뭐 저도 할 말 없는 사람이지만 아파트 사야 되냐 말아야 하길래 당연히 사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사지 마세요. 집값 오르는데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김포 아파트 사면 좋지.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래도 무주택자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또 규제 당할 거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한번 기회 되시면 사셔라 했던 게 이때예요.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에 김포 지역은 상승률은 높지 않았고 저평가되어 있었거든. 예. 마곡하고 옆에 있는 검단은 좀 약간 올라 있었는데. 그리고 김포시 장기도 한강 센트럴 자이가 70제곱미터형이에요. 이게 6.17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3억 3,800인데 5일 뒤에 이 11일에 3억 5천이니까 벌써 얼마 오른 거지? 1,200 오른 거죠. 그러니까 1.8% 이상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5일 사이에. 볼까? 지금 뭐 3억도 올랐어요. 6억대잖아 지금. 그때 샀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저 김포시 묶었죠. 김포시 조정 대상 들어갔잖아요. 노란 색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누군 안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포 묶인 날 뉴스가 다 파주는 안 묶였다 였어요. 그럼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파주로 가야지. 예. 파주로 한번 가볼까? 예. 경기도 여건이 요거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 있죠. 요거 하나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노원구이고 도봉구, 그다음에 여기가 그 의정부거든요. 2배 차이 납니다. 3억대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5억대예요. 상계동 같은 경우는. 강남은 10억대죠. 그러니까 2배지. 예. 여기 보시면 의정부시가 평균치가 아파트 2억 7천인데 노원구가 5억 1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도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하철도 들어가고 도로 포천 고속도로 뚫리고 하니까 저기도 거의 얘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나마 규제 지역에서 패 빠져 있었던 데였단 말이에요. 볼까? 요거 하나 볼까? 파주 아까 지정 안 되니까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핀셋 규제를 하면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규제를 합니다라고 해서 법에다가 입법화 시켰고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는 권한자만 생기면 그 국토부에서는 발생한 지역을 묶어버리겠다 해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묶었잖아요. 묶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파주는 안 묶였어. 그래서 여기 파주 입구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 자유로 타고 가다가 쭉 들어올 길이거든요. 파주 초입입니다. 이게 여기 옆에가 이제 일산이고, 근데 요게 요 아파트가 지금 현재 5일 안에 7,500만 올랐어요. 그 지정하고 나서, 김포 지정하고 나서. 그래서 파주 푸르지오가 84형이면은 32평형 아파트. 예. 그래서 84형 아파트가 5일 만에 7,500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보여줄게요. P가 푸르지오입니다. 예. 그래서 7억 9천인데 지금 현재 11월 9일 이후에 요 일주일 사이에 8억 6,500까지 올라 거래된 게 왜? 내가 P 5천 줘도 9억 가는 게 보이니까. 여기 바로 앞에 건너편이 GTX 역사예요. GTX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운정역, 킨텍스역, 그 다음에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 그러니까 23분이면은 여기서는 삼성동 가요. 강남까지 간다고. 파주에서 2시간 걸리는 데가. 그러니까 이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그 발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사겠구나. 대출 규제 들어올 거고. 풍선 효과라는 건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오죠. 얘를 규제하니까 볼록 튀어나오는 그 효과를 풍선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포를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나서 파주 집값 또 올랐다. 그래서 김포가
지정하자마자 지난주 2.73인데 거래가 이제 0.9로 떨어졌고 파주는 얘가 묶여버리니까 거래가 0.78%밖에 안 됐는데 1.6으로 늘었죠. 예. 일주일 사이에요. 일주일 사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인데 지정되자마자 훅 떨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근데 비규제 지역은 얘가 지정되는 바람에 얘가 올라간 거야.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래서 풍선 효과에 따라 돈뭉치 몰리는 파주 아파트 한 달 새 2억 급등해서 지금 한 3억에서 4억 올랐어요. 이제 파주 아파트도 못 사는 아파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 이 와중에 얘 3억 주고 집 사가지고 5억 되는 걸 봤어. 그러면 집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맨날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교수님, 제가 5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요. 현재 무주택자고, 이 사람이 이제 수도권에 집을 좀 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을까요?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5천만 원밖에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든 집을 사고 싶은 거야. 무주택자니까. 나도 활용해서 집을 살 건데, 37세 남자로 아나운서입니다. 현재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나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경기도권을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 비규제 이거 물어봤을 때 비규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일단 여기 보시면 LTV가 9억 이하짜리는 50%고 초과되는 건 30%로 줄여버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짜리는 40, 초과되는 건 20, 15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4억 9천에 거래를 하는 거다. 15억 넘어가리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죠, 집을. 그래서 옛날에는 대출은 이제 집 사는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의정부가 아까 찍혀서 노원 올라간 거 보면 무조건 의정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하철역, 경전철 옆에 1억 9천이고 2억 7천이고 나온 거 보니까 5천으로는 안 되지만 요 2억 7천이 거리가 어령역에서 나와서 여기 내가 볼 때 3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7,300이었고 보세요. 2006년에 지은 거니까 15년 차면 재건축 아파트 아니에요. 그냥 집 쓸만한 아파트예요. 15년 된 거. 그리고 2억 7,300이니까 전세 꽤 높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를 눌러봤더니 이거 누르면 2억 4천이야.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네? 매매는 2억 7천인데 300인데 전세가 지금 2억 4천이에요. 얼마만 있으면 돼요? 갭이 이제 3,300인데 모두 해야 돼요. 취등록세 내야 되니까 5천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찾아준 건데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갈 돈은 3,300이지만 모두 생각해야 되고 근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제 알려주겠죠. 취득세 대략 얼마 나온다. 계산기 있어. 부동산 계산기에다가 금액 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중개보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중개보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무주택자면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제 1세대 1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되려고 할 때 취득가액이 3,300이지만 취득세는 여기다 우리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여기 취득세 이렇게 누르면 농지예요, 비농지? 비농지. 주택이에요, 아니면 토지예요? 주택. 8호 이하짜리자. 조정 대상 지역이자. 1주택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기 하면은 나오는 게 여기 취득세는 396만 원. 맞죠? 중개보수도 계산할 때 이 금액 넣으면 중개보수 100만 90, 100만 원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 다 더하면은 3,800이니까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 거죠. 취득해도 되는 거죠. 2억 7천이었잖아. 지금 4억 넘었어요. 나한테 밥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밥 사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왜 밥은 안 사고 전화하면은 맨날 또 어디 뭐 물어보기만 해요. 대답해 주겠어, 내가? 아, 나 몰라. 알아서 해. 음료수 한 잔 안 사갖고 오네, 이 자식.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걸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취득세 계산하는 것도 공부할 거고 세법에서 중개보수는 외워야지 뭐 요일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취득할 때 단계에 있어서 취득할 때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하는 보전 등기가 아니니까. 그럼 등기부 볼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다 2차에서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 물건을 보겠다 그러면은 특정한 지역이 딱 나오면 일단 공법상 규제되어 있는 용도 지역부터 확인해야 돼. 그러려면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거를 그 지번을 알아서 뜯은 다음에
그 땅은 누구 건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뜯어야 되고, 뭐 연역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대장 뜯어도 되는데 이거 거의 안 봐요. 그리고 그 해당 토지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주변 시세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거래된 금액, 주변에 여기가 광진구에 무슨 계획이 있고 도로 계획이 있고 뭐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 뭐 5분 거리야, 뭐 15분 거리야, 뭐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악하고 주변의 상권은 괜찮은지, 물리적으로 개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그런 것들 보고 우리는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 뭔지 알려면 토지 용계 확인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더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도시지역에 주, 상, 공, 녹 했었죠. 그럼 주거지역 중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걸 용도 지역마다 하나하나 다 규제해 놨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규모도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해 놔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해석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하시면 이 정도의 건물의 규모가 나올 건데 현재 건축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니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수익률까지 계산하지 못해도 보고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만 가셔도 돼. 그래서 공법 배우는 건데 최근에 인구 증감률 제가 한번 뽑아본 건데 빨간 색깔로 진해질수록 사람이 많이 늘었던 지역이고요. 이거 파란 색깔 하얘질수록 좀 사람이 줄어든대요. 그럼 여기 서울시에서 인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강서 마곡 때문에. 성동구는 왜 들었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서 최근에. 그리고 여기 송파는 뭐 들어왔죠 여기? 헬리오시티 들어가고 옆에 또 문영지구 들어가고 개발했잖아요. 법조타운 생기면서 일자리가 창출된 지역이에요. 여기 일자리 생기니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산 들어가니까 일자리 생겼잖아요. 마곡에 신도시 개발되면서 일자리 생긴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 지역이 인구 증가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구수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게 강서구, 성동구, 송파구였어요. 그럼 집값 제일 많이 올랐던 데 이 세 군데잖아. 마용성이라고 들어봤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중에서 얘는 워낙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간 거예요. 다 성동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군데를 다 두 개를 더 했어. 인구 증가율과 가구수 증감률을 봤더니 강서구, 성동구, 송파구가 그나마 제일 좀 많았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조금 늘었던 지역이 보면 관악구도 좀 늘었어요.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서.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여기 한 개의 도시 인구 분포를 잠깐 봤잖아요. 그럼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인구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구를 어디로 넣어야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좀 하얀 데가 도봉구 좀 없죠. 도봉구랑 노원구는 그나마 그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도봉구 뭔동? 아까 뭔동이라고 했잖아요. 쌍문동 말고 창동 노원 쪽에 이제 개발 계획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해당 지역 인구 배분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게 방향이 나온 건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도시들하고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인경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뭐라고 부르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수도권에만 규제되는 법률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만 규제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없어. 그게 두 개 이상을 묶어야 되니까 도시를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를 다 묶어놨죠 지금. 그 묶어놓은 거를 두 개 이상 도시란 말 나왔으니까 넓다 광자 써서 뭐라고 그래? 광역. 그럼 걔네들의 방향 제시하는 거는 광역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인천, 경기를 묶었지 옆에 있는 춘천은 안 묶었어요. 그럼 이제 권역을 묶지 않으면 계획이 안 나와서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이 묶이면 이 광역계획권에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방향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광역계획권의 앞으로 뭐 이용 개발 보전을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방향 주면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 한 개의 도시만 서울만 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을 공간구조를 배치하면 아까 인구 배분 어디로 좀 해라 이런 거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제 도로 깔고 개발하고 들어가는 거는 무슨 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사진만 제시하고
스케치만 하는 거는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빨간색, 파란 색깔 입히는 거는 관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갤럭시 노트 처음 나왔을 때 저 노트 1부터 썼거든요. 갤럭시 노트 1. 아이폰 쓰다가 갈아탔는데 뭐 써야 되는 게 많아서 노트 1을 갈아갔을 때 그때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애가 막 뛰어가요. 뛰어가더니 남산 같은 데서 딱 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 노트에다가 그렸는데 연필같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게 이제 기본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걔가 확대되더니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녹색 막 들어가면서 도시 만들어지더라고. 그게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청사진만 제시하겠다, 방향성만 제시하겠다, 이거는 기본 방향만 주는 건데 20년 뒤에 인구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되는 뭐 50만 되는 무슨 도시를 만들어서 자적 도시를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만들려면 도로도 깔아야 되고 공원도 깔아야 되고 인구 들어오면은 뭐도 있어야 돼,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상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는 어디서? 관리 계획에서.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지 되는 거네. 기본 계획이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죠. 이걸 상위 계획이고 얘 하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둘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겠네? 그렇죠. 기본 계획이 우선하니까 얘는 타당성 잃었죠. 그럼 틀린 부분을 발췌해서 틀린 부분만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싹 바꿀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당성 검토란 말 써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 고쳐라.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방향 제시해 주는 계획이 있고 끌려가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이 방향 제시하는 거죠. 도시 기본 계획이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얘가 방향 제시하면 끌려가는 거는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라 이걸 상하 위기 질서라고 해요. 근데 전국을 대상으로 짠 계획을 아까 국가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 계획하고 얘가 부딪히면 국가 계획 우선해야 돼요? 얘네가 우선해야 돼요? 국가 계획. 얘하고 얘가 부딪히면 얘네가 우선하겠죠. 그걸 상하 위기 질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 쓴 거 중에 세 단어는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아까 광역만 빼고 두 개를 묶어서 우리 편하게 그냥 부를 때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단어 자체가 막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거 잘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나중에 내가 뭐 젊으신 분은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셨을 거니까 내가 결혼하면 어디다 집을 마련해야 돼. 여기 지역이 뭐가 좋아지는 동네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뭐 기회가 돼서 샀어. 이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4살 때부터 강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너무 잘 나가는 분들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 거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집을 샀고 땅을 거기서 사서 뭘 짓는지 궁금하니까 그럼 또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또 자세하게 알려줘요. 되게 자세하게 알려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나도 좀 계획적으로 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도시계획 공부를 한 건데 그게 나중에 내가 감 잡는 데 도움 많이 됐어요. 정확하진 않아도 유사하게는 가야지. 여기다가가 아니라 여기일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는 가야죠. 그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앞으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그 말 같아. 좀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래요. 그럼 뭔 차이야? 그럼 이제 세 단어의 차이예요. 세 단어. 광역이라는 단어가 있고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기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세 단어가 나오는 거가 자, 느낌상 보세요. 광역적으로 짠다, 종합적으로 짠다, 기본적인 거 짠다예요.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아주 추상적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같아? 아니면 개괄적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짤 것 같아?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짜겠죠.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으로 짜지는 거야. 추상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추상적으로 뭐만 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이 방향에 맞춰서 이 세 글자가 안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집행하는 거지. 집행하는 거니까 자 국민이 있을 때 이 계획이 결정됐다 승인됐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해요. 방향만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집행하다 보니까 야 서울시에서 여기 도로 깔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도로 여기로 확정했어. 여기 네 땅 도로로 들어갔어. 라고 이제 도로 설치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 땅이야.
그럼 이 사람 땅이면 뭐 할 땅이죠, 이제? 빼앗을 숫자에다가 수탈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사용하려고 뺏는 거,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공용 목적에 써야 되니까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사유재산권을 뺏는 행위를 공용 수용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주고? 보상금. 이 부분은 이제 뭘로 편입시켰어, 지금? 도로로. 그럼 얘는 요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고 돈 받고 가겠지, 뭐. 그럼 이제 얘는 이 땅 이용할 수가 행위 제한 들어가는 거죠. 얘한테 구체적으로 구속을 한 거예요? 구속 안 한 거예요? 구속한 거잖아. 근데 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나랑 관련이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구속이 없다를 뭐라고 그러죠? 비구속. 그래서 이 세 단어 들어간 계획들은 특징이 다 나랑 관련 없어요. 이 세 단어가 안 보이면 다 나랑 관련 있는 거야. 그럼 27개를 외울래요? 세 단어를 외울래요? 그럼 세 단어 하나 외워두면 돼요. 광역, 종합, 기본 딱 세 개만 딱 듣고 아 얘는 나랑 관련이 없이 뭐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방향만.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안 보이는 계획들이 나오면 다 나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 얘를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요 구분이 안 되면 계획이 28개가 나올 거거든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좀 해둬야 머리가 덜 아플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처음 들 때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귀 뚫는 거예요. 귀 뚫는 거. 이거 암기하려고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듣다가 보면은 그냥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한 번만 따라하세요. 광역, 종합, 기본. 광역적으로,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짜는 거니까 뭐만 제시하는 거다.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나한테 구속력이.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얘는 이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은 뭐 잘못된 거예요 라고 취소해달라 이런 이의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얘네들은. 얘네들 아닌 것들은 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계획을 그러면 짜는 사람이 누군지를 갈게요. 자, 여기가 수원시입니다. 관할이 수원시인 거야. 그럼 수원시 기본계획을 누가 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수원시죠? 그럼 경기도의사가 짜는 게 맞아? 수원시장이 짜는 게 맞아? 그죠? 요 지역 관할하는 사람이 짜야죠. 그죠? 그럼 수원시장이 짰는데 내가 짠 게 전체 도시에 맞아야 되죠. 그럼 윗사람이 누구죠? 경기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런 말 쓰겠네 주로.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윗사람한테 승인 받아라 이런 말 쓰겠죠. 그럼 아랫관청이 윗관청한테 물어보는 게 내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이거대로 해도 됩니까? 라고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아들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야, 너 이거 10,000원 갖고 너 뭐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써야 돼 라고 줬으면 걔는 계획적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게 9,900원이래.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막 사버려야 돼요. 아빠한테 승인 받아야 돼. 윗사람한테 승인 받아야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나? 얘가 경제적으로 하루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10,000원을 줬는데 하루에 9,900원을 다 써버리면 이거는 너무 비경제적인 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윗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거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윗사람한테 승인 얻는다 이런 말 쓰고요. 단어가 이런 표현 써서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가 쓰지 않던 단어들이에요.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뭐 받아라? 승인. 근데 계획을 세워서 이걸 입안이라고 그래요. 입안에서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계획안을 수립했다 세웠다죠. 계획안을 세웠다 입안했다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거나 결정 신청하는 건데 둘 중에 승인했다 결정했다 어느 게 조금 더 세 보이시죠? 승인했다 결정했다 누가 좀 세 보이세요? 그럼 이 결정이라는 거는 이 결정대로 진행해 라고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승인하고 넘어갈 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거 광역종합 기본이라는 말은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얘 효력 있는 거야 효력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겠네? 얘는 다 수립해서 승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써 있는 애들은 다 입안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결정에 대해서 얘한테 야 여기서는 결정이 됐으니까 건축하지 마. 그럼 얘가 구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행하는 사람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즉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까? 자,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고? 승인. 그럼 잘 봐요. 구청장이 짰습니다. 그럼 구청장은 윗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 안 날 거야. 국장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 다음에 광역시는 특별시는 구, 광역시는 구군이죠. 구청장 윗사람은 2명밖에 없어. 누구?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게 특광에게 승인 신청이라 얼마 나와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계획을 짰다. 그럼 시장군수 윗사람은 아까 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댔잖아. 그럼 시장군수 윗사람은 누구야? 도지사지. 그럼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런 표현 써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같이 짰어. 그럼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그럼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시군구가 했대요. 시군구면 자 아까 시장군수 윗사람은 누구고? 도지사고. 구청장 윗사람은 특광이죠. 그럼 특광 도지사라고 써 있어야지. 그러니까 특광 도지사 써 있는 거야. 책에 보면은 저 앞에 얘네가 나오면 다 요런 애들 나와요. 그럼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얘만 알면 뒤에 건 다 나오는 거잖아. 근데 가끔 가다가 대도시 시장은요, 본인이 권한을 다 갖고 있을 때가 많아서 대도시장이 뭐 계획을 짰다 그러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에 있는 거 그냥 윗사람이 누군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이게 시도의사 나오니까 또 시도의사 할 때 시는 또 누구고 이 시는 또 누구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책이 안 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연습한 건데 그럼 이거 한번 볼까?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할게 광역도시 계획인데 자, 요거는 아직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그 103페이지예요. 103페이지 가면 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써 있는 게 얘가 1번 타자로 시험에 나와요. 41번으로 우리 시험에서. 그럼 얘는 해석을 해야지. 예. 자, 광역이면은 한 개, 2개 이상. 2개 이상의 뭐를? 도시를. 묶어야 되니까 그걸 아까 묶는 거를 뭐라고 불렀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묶으면 거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광역이란 말 나오면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의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이겠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에게 구속력이 들어오는 거는 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이 없는 건 무슨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 그래서 나랑 관련이 있으면 구속력이 있다고 그래서 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이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을 하는데 절차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방향 잡는 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뭐 받는다고 그랬지? 수립해서 승인 얻어요? 수립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수립해서 무슨 절차요? 승인하는 건데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죠. 그럼 얘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 계획을 짤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조사한 다음에 현재 인구가 14만인데 야, 우리 인구 30만까지만 올리자.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개발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인구가 14만인 걸 알고 했어야 되는데 140만이었던 거야. 그러면 계획 다시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짤 때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조사해야 돼요. 그걸 법률에서 기초조사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듣기만 하세요. 이거 제가 나중에 프린트로 드리면 깜짝 놀란다니까. 너무 똑같아서. 안 써주세요. 상관없어요. 듣고 1월 달에 이제 그 교재 나오면 거기다 이제 쓰면 되잖아.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이거 왜 만들었어? 그냥 입문서니까. 입문할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보는 거지 공부는 기본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를 했더니 인구를 집어넣으려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공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만들겠대. 그럼 공장 들어오는 걸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일어나니까 공장이 확 있어야 돼? 알아야지. 그럼 주민들한테 야 이거 우리 동네에 공장을 좀 만들면 일자리가 그래도 15,000명이 들어와. 15,000명이 들어오면 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상가도 지어야 되고 뭐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하겠다라는 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야 돼요. 그걸 의견 청취라고 부릅니다. 무슨 청취요? 근데 인구가 지금 14만 명인데 14만 명이 다 모여서 의견 제시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해놨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방의원도 모아. 그래서 여기 이 시장 뽑을 때 그 시의원 같이 뽑잖아요.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의원인데 그럼 주민 의견 청취랑 지방의 의견 청취 두 가지를 해서 와라. 그래서 의견도 짰고 의견도 들어서 짰어요. 그럼 수리권자가 여기다 공장단지 넣고 여기 아파트 부지 넣고 건물 넣겠대. 근데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시랑도 같이 사잖아. 여기 이건 A시였고 이건 B시야. 근데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앞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집 앞에 공장 들어오는데 옆에 시 있잖아요. 바로 이걸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 B시장이 이건 아니죠. 우리 이쪽 주변에 지금 주거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시 끄트머리라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 시는 어떡합니까? 그 약간 위치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수리권자가 승인 신청하면 이 승인권자가 다른 행정기관장들이 있을 거랑 뭐 해야 돼요? 협의. 그래서 협의라는 거 먼저 해야 돼요. 협의 성립이 됐어. 협의 성립이 됐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도시계획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 도시계획 전공인데 도시계획 법하다가 도시계획을 전공 왜 했냐면 도시계획 궁금해서. 근데 괜히 했어요. 힘들기만 힘들고 어쨌든 도시계획이 좀 도움 됐으니까. 근데 지적과 나왔어?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측량과를 나왔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전문가를 위촉해놔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해놔.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위원회라고 하죠. 근데 이건 무슨 계획이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잖아.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을 30명을 뽑아놓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 그럼 이 사안은 통과해도 돼. 그럼 이제 위원들이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의 통과가 되면 그 내용대로 여기 사람이 도장 찍는 거예요. 오케이. 전문가들도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럼 승인 딱 했으면 방향 제시한 거 이 사람만 알아야 돼요? 얘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죠. 그럼 관련 송부를 이제 송부시켜요. 송부시키면 수리권자가 일반인들한테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는데 여기서 단어가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알릴다, 그래서 우리 알릴 방자 써서 옛날에 방 붙인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사극 보면은 뭐 방 보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현재 와서는 우리는 이걸 관보, 공보라고 해요. 알릴 보자 써서 중앙관서에서 알리는 소식지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리는 소식지는 공보라고 해요. 국토부 장관이 어떠한 내용을 결정했다? 그럼 어디에다가 고시하면 되겠네? 그래서 관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글씨 써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인데 난 서울시는 관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알리는 소식지에서 공보라고 그래요. 지자체 공보에다가 고시해서 이 내용을 알려라. 근데 고시한다고 말을 쓸 때가 있고 공고한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누가 조금 더 세 보이는지만 느낌이 오면 돼요. 고시한다, 공고한다. 어느 게 더 세 보이세요? 고시한다, 공고한다. 좀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왜 감이 오진 않아 이게. 고시한다랑 공고한다란 말 중에서 고시는 효력이 있을 때, 공고는 효력이 없을 때. 불특정 대다수에 알려라, 공고해라 이 뜻이에요. 결정된 내용 애들한테 보여줘. 그대로 진행하게. 그게 고시예요. 그러면 결정이 되거나 승인하고 나면 공고란 말 써야 돼? 고시란 말 써야 돼? 승인은 효력이 없잖아.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공고. 근데 결정하고 나면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 보면 다 결정고시라고 돼 있지 결정공고라고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이제 책을 읽을 때 읽다 보면 결정함으로써 고시한다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알려라가 공고한다 이렇게 써 있어. 이 단어를 외우라는 건 아닌데 책 몇 번 읽다 보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이해돼요. 제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럼 이제 이 순서대로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계획을 짜는 사람이 그 지역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 영어로 이제 이거 머스트 규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겁니다. 원칙이. 근데 순서가 의견 청취하고 나서 협의하고 나서 심의하는 건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의협심, 협의심, 심협의,
뭐가 제일 편하세요? 그만 기억하세요. 의협심. 기초조사, 의협심 끝. 이렇게 하면 순서 다 배운 거야. 기초조사 한 다음에 뭐라고요? 의협심. 그럼 기초조사, 의협심인데 중요한 거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 이게 자, 하나 물어봐야지. 수립해서 승인하면 공고하고 알리고 끝내는 거죠. 근데 입안에서는 여긴 승인이 무슨 단어로 바뀐다고? 입안에서 결정으로 바뀐댔죠. 얘는 결정하고 고시한 됐지. 효력이 있을 때고 효력이 없을 때랬어요. 그럼 나랑 관련 있는 거를 주민 의견 들을 때 공청회가 있고 공람이 있는데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공청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들어본다. 공람. 공적 장부를 직접 와서 열람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안을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결과 통보가 오는 거고 공청회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가 짠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브리핑을 좀 하고 의견 있으신 분은 한번 마이크 돌릴 테니까 의견 좀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타당하면 반영하는 거거든요. 어느 게 직접적으로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좋은 거예요? 공청회는 얘기 딱 하고 마이크 꺼지면 끝나나? 뭐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마이크 1분 끝났어. 이렇게 하잖아. 예. 근데 공람은 내가 안을 보고서 구체적 의견안을 제시해서 제출한다고. 어느 게 더 의견을 더 제시하기가 좋냐고요. 그럼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입안이죠. 그럼 얘는 공람을 해야 돼? 공청회를 해야 돼? 공람. 구속력이 없는 거 한번 들어봐라 해서 뭐예요? 공청회 나와요. 그래서 순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잘 잡으면 앞으로 책이 읽힐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7월 달까지도 스트레스 받아요. 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역, 기본, 종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제시하는 거죠? 방향. 그래서 얘는 나랑 관련이 없어. 비구속적 계획이라 국가행정기관이 짰지만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어. 그래서 얘는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하는데 그래서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의견 청취가 뭐로 돼 있어요? 공청회. 이걸 공람으로 낸다고요. 들어봐라, 공청회. 그러면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계획은 무효입니다라고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요 세 단어 안 들어가면 전부 다 뭘로 빼라고 했었어요? 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이 있다.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들어가서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고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효력 발생한댔죠.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도 사전에 간접적이보다는 직접적 의견 들어야 되니까 공청회 하지 말고 뭐는 해라? 공람. 그래서 14일 이상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안에 가서 공람을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머릿속에 두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까? 자, 비구속적 계획하면 세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세 단어만 얘기하시면 돼. 세 글자 넓게 한다고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 요 세 글자만 나오면 돼. 요거는 행정기관이 짰으니까 얘한테 구속력이 있지만 방향 제시하는 거는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계획이라 부르고? 비구속.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국민에게 구속력 들어갔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라 하는데 얘는 계획을 뭐에서 무슨 절차에 정도는 알아야 돼. 비구속은 뭐에서 뭐? 수립해서 승인. 수립해서 승인 넣어요. 얘는 결정되는 거니까 입안에서 결정. 얘는 구속력 없으니까 들어봐라 했으니까 주민 의견이 공청회. 얘는 구속력 들어오니까 와서 보세요. 공람. 이건 나랑 관련 없으니까 이 계획 무효야. 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를 못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구속력 들어왔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 써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보통 계획을 짤 때에는 개발하려고 짜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특정한 도시 하나를 가지고 개발하려면 방향부터 잡아야 되니까 계획안을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 승인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하라고 아까 꼭? 기초조사 다음에 협, 심.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 듣는 게 두 가지인데 비구속적 계획은 들어보라고 그래서 아까 뭘 했죠? 공청회. 이게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바뀌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공람. 주민이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의견도 들어라. 지방의회. 의견까지 듣고 계획 안 짰죠. 윗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뭐부터 해? 협의 먼저 하고 마지막에 뭐를 통과하면 심의가 통과되면 이 사람이 도장 찍죠.
혼자만 알아야 돼? 송부해줘야 돼? 송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공청회가 이거 사람들 모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공청회 돼 있잖아. 이 시간 뭐 2시간 동안 공청회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 하죠. 예. 근데 얘네들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죠? 안을 보는 거야. 이거 공람하는 거예요. 공적 정보 열람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구속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그래서 공람이라는 말 쓰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꾸 단어 바꿔 쓰니까 짜증 나잖아요. 예. 한번 들어본다가 뭐고? 공청회. 구속력이 있을 때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람. 그럼 이제 총정리하면 이겁니다. 광역 기본 종합이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이라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고 국가 내부만 구속하는 계획으로 하나만 구속한 일면적 계획으로 단순한 규칙의 성질만을 갖고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단순히 한 번은 들어봐라 해서 뭐는 해라? 공청회.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댕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 종합,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요 글자 나왔죠? 얘네들이 다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얘네 아니면 다 구속적 계획으로 왔겠죠. 걔네들은 전부 다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어서 대내 외적 구속력을 모두 갖고 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뭐 하면? 결정. 결정에 따라 와서 보라고 뭐 시켜줘요? 공람. 의견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요거 구분하는 거 1년 동안 못해요. 계획 28개 나올 때마다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광역 도시계획. 자, 1번. OX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출 지문으로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다. 틀렸죠? 얘는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이니까 비구속이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지. 광역도시계획은 그 계획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상 주민의 의견은 참고로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 말이 맞는다는 건 저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성격은 나올 수 있어요. OX.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계획이라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되 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 절차상 공람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맞잖아요. 이거는 저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이거 다 기본서에 다 이거 나올 거예요. 써있을 거니까 쓰지 않아도 돼요. 그거가 이제 사례인데, 자 그럼 광역계권 지정부터 가야 되니까 광역계권이 지정이 돼야 광역도시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지정권자 누구냐를 시험 문제 냈고 지문상에서,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구냐, 승인권자 누구냐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럼 광역계권이 어떻게 지정되었냐에 따라 누가 짜냐가 나오는데, 그게 아까 전에 행정계 요거 했던 거 있죠. 요거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 첫 번째 줄부터 안 익혀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머리를 좀 식혀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한번 하고 나면 뒤에 거는 똑같이 공식처럼 되니까 되게 쉽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십시오.